83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따위가 도움이 됩니까? 중계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 밀라노 올림픽. 미국 방송사는 한국을 판박기 하청업체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거만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한다고? 드론 몇 대로 판이 바뀌겠어?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개막 직후 컬링 경기장에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단 3분 전 세계 중계망이 박살났고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모니터 한쪽에 이상한 그래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공기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다. 한국 신호가 메인보다 안정적입니다. 미국 기술진은 데이터 오류다. 특수 환경 테스트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이어질수록 같은 결과가 반복됐고 국제방송센터 상황실 분위기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한국 네트워크 없이는 송출이 불가능합니다. 즉시 전환하지 않으면 방송 사고입니다. 미국 본사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보고는 끝내 백악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을 선 쪽이 바뀌었습니다. 83억 달러를 쏟아부은 쪽이 기다렸고 기술을 가진 쪽이 패권을 쥐었습니다. 왜 세계 최강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세계 중계 권력이 뒤집힌 충격적인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BC 방송사에서 이번 2026년 밀라노 올림픽의 모든 방송 중계 기술을 총괄했던 로버트 밀러입니다. 지난 30년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안방으로 송출하며 수많은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지만 이번 밀라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근간을 뒤흔든 가장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멘토이자 은퇴한 스승님께 올리는 이 회고록은 단순한 기술 일지가 아니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실체를 보지 못했던 한 전문가의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저희 MBC는 2021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약 76.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했고 이번 밀라노 올림픽 단일 대회에만 운영비를 포함해 83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막대한 자본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저와 미국 본사 기술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광학 기술을 가진 일본의 카메라 장비와 우리 미국의 압도적인 대형 서버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그 어떤 변수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 기술진의 모습은 제 눈에 그저 보조적인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이라는 이름은 이미 익숙했지만 그들이 제안한 통합 중계 시스템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못해 불안한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통신과 장비가 하나로 연결된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하던 날 저는 본사 이사진과의 화상회의에서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장비는 각 분야에서 최고인 나라들이 나누어 맡고 우리는 그것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한국식 통합 시스템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잘 만드는 하드웨어 공급처일 뿐 중계의 심장부인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맡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희 미국 기술진은 일본 장비를 중심에 두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겠다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시스템이나 오차 없는 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전 분석 데이터일 뿐이며 실제 현장의 복잡한 변수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현장 기술 인력 230명을 구조조정하며 우리 미국의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구석진 보조 관전 포인트에 배치하도록 지시하며 그들이 중계의 핵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판단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속 120km 이상으로 질주하며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낼 3,500대의 드론이 하늘을 날고 800대 이상의 카메라가 경기장 곳곳을 메우는 이 거대한 방송 생태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저 화려한 겉모습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장비를 연결하는데 급급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뇌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데이터, 오류로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인공지능 판독 속도 0.3초라는 수치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식 시스템의 판독 속도가 4.2초였는데 어떻게 그보다 10배 이상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이 주장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27배나 빠르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본사 기술팀 전원에게 이 데이터를 무시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MBC 본사의 긴급 호출이 이어졌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시스템의 우월함을 보고하며 한국의 수치는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오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좋아서 가능한 결과일 뿐 본 방송에서 이런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직접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미국의 기존 체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과시는 이미 독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라노 미디어 센터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것이 산악 지형의 단순한 전파 간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일본제 카메라 렌즈들이 결로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가 구축한 미국산 메인 서버들이 저온에서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저 일시적인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첫 번째 전체 기술 리허설 날 상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방송 서비스인 OBS가 주관하는 전 세계 송출망에 미세한 신호 누락이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우리 미국 기술진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차분한 말투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분리형 서버, 방식이 산악 지형의 기압 변화와 저온 트래픽을 견디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로막으며 당신들은 우리가 제공한 구역의 촬영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정석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를 위해 자원봉사자 약 850명에게 지급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갤럭시 S25 울트라의 성능이나 그들이 현장 소통을 위해 지원하는 22개 언어 통역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한 세대 앞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보여주기식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중계의 본질은 결국 서버의 안정성과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힘이지 그런 지엽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수치들은 허구에 가까우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시스템의 안정화에만 집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본사 이사진에게 한국 시스템은 보조용으로만 활용하고 만약의 사태에도 우리 미국 시스템만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경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제 오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테스트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시스템들 사이에서 미세한 동기와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 구석진 곳에 배치했던 삼성의 통합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놓치는 미세한 지연 시간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연결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우리보다 빠르게 측정되는 것은 그저 측정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실제 중계가 시작되면 그들의 통합 시스템은 과부하로 먼저 멈춰버릴 것이라고 악담에 가까운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장 요원들에게 한국 측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무시하고 오직 우리 본사의 메인 서버 값만 믿으라고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렸습니다. 개막 직전의 긴장감 속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오류라고 규정했던 한국의 데이터들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현장의 예보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국의 시스템이 이탈리아의 혹독한 대지 위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등 뒤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질 그 거대한 혼돈의 시작점에서 한국의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기묘한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로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중계권의 판도 자체를 바꿀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통제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일본 기술진과 커피를 마시며 한국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비웃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이 제 뒷덜미를 타고 흐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장비 과부하로 치부했던 수치들이 사실은 밀라노의 급격한 기압 변화와 네트워크 간섭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실 메인 서버의 로그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국산 중계 서버들이 환경 변수를 이기지 못해 헐떡이는 동안 구석에 배치된 한국의 통합 시스템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정밀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MBC 본사 기술진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은 이것이 한국이 자신들의 장비에 유리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선점했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테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의 겨울은 잔혹할 정도로 혹독했고 그 환경에서 일본의 광학 장비와 미국의 서버가 보여준 동기와 지연은 방송 사고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자신들의 통합 시스템을 점검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세한 신호 누락까지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사건은 컬링 경기장의 기술 리허설 도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약 3분간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중계망의 심장부인 국제방송센터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미국 기술진은 예비 전력을 가동하고 분리되어 있던 서버들을 다시 동기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구되는 데 걸린 시간은 4.2초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결정짓는 올림픽 중계에서 4.2초의 공백은 전 세계 시청자에게 암전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상황실 한쪽의 모니터만은 꺼지지 않고 생생하게 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구축한 통합 중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원 차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부하를 계산하여 단 0.3초 만에 영상을 복구해냈습니다. 육안으로는 정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MBC 기술진은 그 화면을 보며 굳어버렸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버트, 저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서버 간의 통신 과정도 없이 저런 속도로 복구가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봉하던 기존의 방식, 즉 미국산 서버와 일본산 카메라를 각각 연결하는 분리형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 0.3초라는 숫자가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은 통합 운영 체계였기에 신호를 주고받는 병목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실의 운영 기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국 시스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MBC 본사 기술진은 여전히 이것이 특수한 백업 장치 덕분일 것이라며 장기적인 송출에서는 반드시 과부하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제 마음속의 확신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 실시된 드론 중계 테스트는 저의 그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OBS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선수들의 뒤를 쫓는 FPV 드론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 미국 기술팀은 이 수천 대의 드론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전용 중계 서버 수십 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고속 이동 중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감담하지 못해 화면의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장비의 출력을 높이라는 지시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측 기술진이 우리에게 데이터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27배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 쪽 드론 신호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 거절했습니다. 27배라니 그런 수치를 믿으란 말입니까? 당신들 장비가 우리 서버보다 수십 배나 빠르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소. 저는 그들이 우리 시스템의 침투해 중계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며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재검증을 위해 돌려본 우리 쪽 영상은 곳곳이 끊기고 뭉개졌지만
삼성 시스템이 보조로 촬영한 영상은 0.1초의 송출 지연도 없이 물 흐르듯 선명했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전 세계 방송 관계자들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한국의 모니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우리 기술진은 이것이 사전 분석 데이터를 합성한 영상 아니냐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실시간 현장 카메라와 드론 영상을 동시에 띄워 대조해 주었습니다. 두 화면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처로 무시하며 변두리에 배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올림픽 중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표준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의 기술 철학이 한국의 독자적인 통합 운영 시스템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MBC 본사 기술 책임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일시적인 요행으로 보고 싶어 했지만 현장에서 매 순간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그 오만한 판단이 틀렸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본사 대책회의에서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본사의 고집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8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중개 권료를 지불한 우리가 정작 기술의 정점에서는 한국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개막식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한국의 이름이 이번 올림픽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더 강력한 기술적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유난히 길었고 제가 믿어온 모든 기술적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는 잔인할 만큼 빨랐습니다. 상황실 창밖으로 비치는 산시로 스타디움의 조명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MBC 본사에서는 매시간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며 현장 상황을 압박해왔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방송 표준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이탈리아의 환경 변수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본사 고위층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 시스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들을 볼 때마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인프라는 그 구성부터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서버 기업들이 제공한 클라우드 시스템과 일본의 정밀 광학 카메라, 그리고 유럽의 네트워크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방식은 겉보기에는 세계 최고의 연합군 같았지만 실제 데이터가 폭증하는 현장에서는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는 데이터가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세한 지연을 발생시켰고 그것이 쌓여 결국 4.2초라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삼성이 제안했던 통합 운영 시스템은 반도체 칩셋부터 알고리즘, 통신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가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 자체를 최적화했기에 신호의 왜곡이나 지연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를 조용히 불러 그들의 데이터 처리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물었습니다. 이미 상황실의 모든 기준이 한국의 시스템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총괄로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인공지능이 현장의 모든 카메라와 서버의 부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여 트래픽이 몰리기 전에 미리 경로를 분산시키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27배나 빠른 처리 속도는 단순히 서버의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연산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 데이터만을 선별해 송출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의 결과였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우리가 수십 년간 고수해온 분리형 중계 방식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유물로 전락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MBC 본사 기술진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동되는 일시적인 테스트 결과라며 대규모 데이터가 쏟아지는 개막식 당일에는
삼성의 시스템도 결국 과부하로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특히 3,500대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하며 고해상도 영상을 송출하는 상황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환경이기에 한국의 통합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리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우리 미국 측 자체 서버 출력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모든 네트워크 경로를 우리 장비 위주로 재설정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장비 간의 간섭 현상이 심화하면서 일부 중계 모니터가 검게 변하거나 영상이 심하게 깨지는 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우리 기술진이 원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밀라노 미디어 센터 상황실 한쪽에서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태블릿 PC를 통해 문제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이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들의 통합 네트워크 제어권을 우리 시스템에 연결해 보정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방송 사고가 터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작 패널을 몇 번 터치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끊겼던 신호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시간 0.1초 수준의 선명한 영상이 우리 메인 모니터를 가득 채웠을 때 상황실에 모인 모든 기술자는 그 압도적인 성능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기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76.5억 달러를 들여 산 올림픽 중계권의 운명이 정작 우리가 하청업체 수준으로 무시했던 한국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사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의 수치를 의심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인프라로는 개막식을 완벽하게 중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송사라고 자부하던 MBC가 한국의 독자적인 통합 운영 체계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될수록 우리 시스템의 오류율은 높아져만 갔고 삼성의 통합 시스템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신호 누락 없이 완벽한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시속 120km로 질주하며 선수 곁을 따라다니는 FPV 드론들이 촬영한 고속 영상조차 한국의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거치면 단 0.3초 만에 분석되어 그래픽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우리가 4.2초를 소비하며 수천 장의 프레임을 대조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모든 결과를 판독해 전 세계 송출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격차는 이제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성벽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상황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이름이 상황실의 모든 메인 모니터를 지배하고 있는 광경은 기묘하다 못해 웅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도체에서 통신까지 하나로 연결된 그들의 기술적 완성도는 파편화된 장비들을 억지로 이어붙인 우리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미국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재앙 같은 방송 사고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손을 잡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도 기술의 중심추는 이미 서울을 향해 기울어 있었고 그 흐름을 막기에는 저의 권위와 자본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개막식 당일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3,500대의 드론이 그려내는 화려한 영상미에 열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안방에 전달되기 위해 물밑에서 어떤 기술적 전쟁이 벌어졌고 누가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각성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한국이 준비해온 진짜 기술의 실체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율 돋는 반전의 순간과 우리 MBC가 겪어야 했던 마지막 선택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의 개막식 준비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기술적 요새와 같았습니다. 올림픽 중계의 공식 호스트 방송사인 OBS는 이번 대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0대 이상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중계 카메라부터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선수를 추격하며 역동적인 화면을 잡아내는 특수 FPV 드론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각적 기술이 총동원된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미국 MBC 기술진은 이 거대한 피드를 받아 전 세계로 송출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방대한 시스템은 밀라노의 복잡한 지형과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벽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불거진 곳은 고속 종목 촬영을 위한 FPV 드론 중계팀이었습니다. IOC는 이번 대회에서 드론 촬영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스키와 루지 등 고속 경기에서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20km로 이동하며 4K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쏘아 올리는 드론의 데이터량은 우리가 준비한 기존 네트워크 서버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드론이 선수의 곁을 바짝 붙어 달릴 때마다 화면에는 심각한 노이즈와 프레임 드랍이 발생했고 OBS 상황실에서는 연신 기술적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MBC 본사 기술 책임자들은 장비의 신호 출력을 높이라는 지시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데이터, 처리, 경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삼성의 갤럭시 S25 울트라 장비들이었습니다. 삼성은 IOC 공식 파트너로서 이번 개막식 생중계를 위해 수백 대의 스마트폰을 공식 촬영 장비로 지원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방송 전용 카메라와 수천만 달러짜리 서버,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손에 잡히는 스마트폰이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에 삼성 시스템을 거친 드론 영상이 표출되는 순간 저를 포함한 미국 기술진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4.2초의 지연 시간을 겪으며 뭉개진 영상을 복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동안 한국의 통합 시스템은 마치 실시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선명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기술진은 당황하며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이거나 사전에 촬영된 녹화본을 섞은 것이 분명하다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수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우리보다 27배나 빠르다는 것은 방송 기술 상식으로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삼성 측 엔지니어들에게 모든 송출 경로를 공개하고 실시간 패킷 분석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스마트폰 하드웨어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그리고 오지 브로드캐스트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중계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고 칩셋 내부에서 AI가 데이터를 직접 판독하는 통합 구조가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거대 장비들의 연합군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활동하는 8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삼성의 AI 기반 스마트폰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극한 환경에서도 온디바이스 통역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MBC 기술진이 현지 스태프들과 소통 오류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22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진들이 사용하는 경기 판독용 모니터조차 삼성의 장비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장의 프레임을 육안으로 대조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 한국의 AI 판독 시스템은 단 0.3초 만에 모든 신체 접촉과 오프사이드 여부를 그래픽으로 견훤의 심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MBC 본사에서는 기술적 의심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83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왜 한국의 보조 장비보다 뒤처지는가라는 본사의 질책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장비 생산과 서버 구축, 네트워크 운영을 각기 다른 회사에 맡겨 분리 운영하는 동안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술적 생태계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것은 단순한 중계 지원이 아니라 올림픽 방송의 권력 자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레이와 EBU가 주도하는 오지 브로드캐스트 실증 시험조차 데이터 포화를 막지 못해 속도가 저하될 때 삼성의 통합 네트워크망은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밀라노 미디어 센터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그동안 제가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청업체 수준의 기술이라며 무시했던 그들의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 MBC 중계의 생명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매뉴얼은 폐기되어야 했고 상황실의 엔지니어들은 우리 장비가 아닌 한국의 모니터링 그래프를 보며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술 인력 230명을 구조조정하며 자동화를 외쳤던 저의 판단은 처처참한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기계적인 자동화보다 무서운 것은 기술과 인간, 그리고 장비가 하나로 연결된 한국식 통합 운영의 완성도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MBC, 본사와 현장 상황실 사이의 교신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본사는 마침내 한국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굴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대세계 최강 미국의 방송기술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우리 메인 서버에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이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기술적 경지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년간의 집요한 준비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개막식 당일, 우리가 준비한 화려한 영상의 밑바닥에는 한국의 반도체와 AI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800대의 카메라와 3,500대의 드론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화면들은 사실 미국의 자본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록을 통해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파트너가 어떻게 거대한 표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배움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개막식 본방송이 시작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 기술의 진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율 돋는 반전의 순간과 우리 미국 방송사들이 겪어야 했던 마지막 선택의 순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타오르던 그 역사적인 개막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올림픽 방송 서비스인 OBS가 주도하는 지상 최대의 쇼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800대 이상의 카메라가 경기장 곳곳을 촘촘하게 메웠고 시속 120km로 질주하는 FPV 드론들이 선수들의 숨결을 담아내기 위해 하늘을 가득 덮었습니다. 저와 MBC 기술진은 메인 통제실에서 이 모든 신호를 처리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이 시작되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기술적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봉했던 미국과 일본의 시스템은 각기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정밀 카메라가 신호를 보내면 미국의 대형 서버가 이를 가공하고 다시 유럽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이 방식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대의 드론과 수백 대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동시에 쏟아내는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닥치자 시스템 곳곳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하드웨어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미세한 지연이 누적되었고 결국 화면이 멈추거나 깨지는 치명적인 오류가 송출실 곳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방송사인 레이와 유럽 방송연맹인 EBU가 주도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오지 브로드캐스트 실증 시험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수많은 기기로 동시에 전송하여 네트워크 포화를 막겠다던 계획은 밀라노에 운집한 수십만 명의 모바일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전송 실패를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가득 찼고 MBC 본사에서는 중계 신호를 즉시 안정화하라는 분노 섞인 명령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서버의 출력을 높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시스템 과부하를 가중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석진 자리에 배치했던 한국의 삼성 통합 중계 플랫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단 0.1초의 흔들림 없는 완벽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시스템은 우리가 고집했던 분리형 방식과는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칩셋부터 AI 알고리즘, 그리고 통신 기술과 촬영 장비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유기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통합 중계 생태계를 이미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상황실의 미국 엔지니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점이 초의 지연 시간 때문에 쩔쩔매는 동안 한국의 저 스마트폰 기반 촬영 시스템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베테랑 기술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답을 준 것은 삼성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AI는 데이터가 폭증하는 지점을 미리 예측하여 칩셋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기술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버 전체를 가동하며 전력을 쏟아부을 때 그들은 반도체 소자 수준에서 불필요한 계산을 생략하며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갤럭시 S25 울트라가 보여준 시각적 혁명이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우리 방송용 카메라들이 잡지 못하는 구도의 영상들을 이 작은 스마트폰들이 인공지능 보정 기술을 통해 영화 같은 화질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화면적 시각을 전달하겠다는 삼성의 약속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그 선명함과 안정적인 프레임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촬영 기법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악 지형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무드게 언어 통역 시스템은 현장의 자원봉사자 약 850여 명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것은 단순한 중계 보조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방송 기술의 표준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하드웨어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데 급급할 때 한국은 반도체라는 뇌를 중심으로 모든 기술이 하나로 통합된 인공지능 중계 플랫폼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실전에서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서버가 데이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모든 정보를 전 세계로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이제 의구심이 아닌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MBC 본사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긴급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주력으로 쓰라는 이전의 명령은 간대없고 제발 한국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동하여 방송 사고만은 막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서버를 당신들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들의 통합 운영 체계 없이는 이 대회를 끝낼 수 없습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가는 순간 상황실을 가득 채웠던 미국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대신 기술에 대한 정직한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삼성의 기술진은 아무런 대가나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통합 네트워크 제어권을 우리 시스템에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인공지능이 우리 서버의 부하를 대신 처리하기 시작하자 멈춰섰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0.3초라는 경이로운 판독 속도가 우리 상황실의 공식 기준이 되었고 모든 심판과 방송 스태프들은 이제 한국의 데이터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OBS 관계자들조차 이제는 기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며 한국 기술진을 올림픽 중계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시로 스타디움의 성화 아래에서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전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83억 달러라는 돈을 들이면 당연히 세계 최고의 중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과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요한 기술적 완성도와 반도체부터 통신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생태계로 그 오만한 확신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러 온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이 수준의 올림픽 중계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개막식이 끝나갈 무렵 저와 일본 기술진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인정하는 경외의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방송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은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마무리하며 제 오만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사죄하려 합니다. 기술의 정직함 앞에 고개를 숙이는 법을 가르쳐준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지불한 83억 달러는 결국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한 수업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기술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권력은 이제 더 이상 거대한 서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증명해낸 것처럼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하나로 통합된 생태계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방송은 어떤 모습인지 낮은 자세로 배우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던 밀라노의 밤은 그렇게 한국 기술의 찬란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이 열어젖힌 이 통합중개의 시대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MBC 총괄 PD가 아니라 기술의 본질을 찾아 떠나는 한 명의 진실된 학생으로서 제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저처럼 오만의 눈이 먼 다른 전문가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막식의 열기가 채 시기도 전인 이튿날 새벽, 저는 밀라노 국제방송센터 IBC의 MBC 전용 상황실에서 차가운 정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어젯밤에 그 경이로운 영상미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완벽한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기술진이 겪어야 했던 수모와 공포는 오직 우리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의 대형 서버들은 한국의 샘성 시스템이 쳐놓은 안전망 덕분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본사에서는 이미 현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키며 모니터에 떠있는 한국의 통합 네트워크 그래프를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마자 MBC 본사 이사진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들은 어젯밤 발생했던 4.2초의 지연 사태와 샘성 시스템이 보여준 0.3초의 복구 속도에 대해 정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한국 기술이 보조 장치일 뿐이라고 보고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 메인 서버가 한국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는지 설명해보게. 본사 이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광학 장비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반도체 칩셋 단계에서부터 AI와 통신을 하나로 묶은 통합 플랫폼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의 조합 문제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특히 알프스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펼쳐지는 알파인스키와 루지 종목의 중계가 시작되면서 우리 시스템의 한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눈 위를 질주하는 선수들을 추격하며 고화질 영상을 송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입한 3,500대의 드론들은 데이터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드론 한 대가 쏘아 올리는 기가바이트 단위의 정보를 우리 미국산 서버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고 화면은 맥없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OBS 관계자들은 당장 중계 신호를 전환하라고 소리를 높였고 저는 결국 또다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성의 기술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이 준비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가동했습니다. 그들은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드론 내부에 탑재된 반도체 칩셋이 직접 영상을 분석하고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 전송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화질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유지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존 시스템보다 27배나 빠르다는 그들의 수치를 의심하며 오류라고 몰아세웠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샘성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지능 자체가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있었습니다. 현장의 카메라 800대가 뿜어내는 거대한 정보의 파도를 한국의 AI는 마치 정교한 그물처럼 걸러내며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전 세계로 실시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국 BBC와 독일 GDF 등 유럽의 주요 방송사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초 웨이와 이비우가 주도하는 오지 브로드캐스트 실증 시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정작 실전에서 위기를 구한 것은 한국의 샘성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밀라노 미디어 센터 상황실의 기준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 책임자들이 우리 MBC가 아닌 샘성의 기술센터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모습은 제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담함보다 더 컸던 것은 바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극한의 환경을 예측하고 반도체부터 네트워크까지 하나로 통합할 생각을 했던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한국 측 기술 백서를 탐독했습니다. 샘성은 이번 올림픽을 단순한 마케팅의 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갤럭시 S25 울트라를 단순한 촬영 도구가 아닌 하나의 지능형 센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이 기기들은 인간의 눈이 놓치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여 AI 판독 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판독하기 힘든 찰나의 순간조차 한국의 시스템은 0.1초의 지연도 없이 완벽한 그래픽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심판진들은 이제 우리 미국의 판독 시스템이 아닌 샘성의 모니터를 보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메운 기계음 사이로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MBC 본사로부터 믿기 힘든 명령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로버트, 이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네. 당장 샘성의 모든 통합 시스템을 우리 메인 송출망에 연동시키고 그들의 네트워크 제어권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이것은 사실상 우리 미국 방송기술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83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우리만의 제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국 기술 책임자를 찾아가 본사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굴지도 승리자의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 묵묵히 우리 서버에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기술적 승리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850여 명도 이제는 샘성의 AI 통역 기능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22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산악 지형의 복잡한 통신 환경 속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그 기기들은 이번 올림픽의 실질적인 신경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인력 230명을 구조조정하며 비용 절감의 열을 올릴 때 한국은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보조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 구석에서 우리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삭제하며 유효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거짓된 자부심을 내려놓고 진실된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배움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밀라노의 밤은 다시 찾아왔고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이 빚어낸 완벽한 영상을 감상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 미국 기술진이 겪어야 했던 기술적 붕괴와 항복의 과정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올림픽 중계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목격한 증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샘성이 보여준 반도체와 AI, 그리고 통신의 완벽한 통합은 앞으로 전 세계 방송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매뉴얼은 이제 박물관으로 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샘성 엔지니어가 우리 서버의 고질적인 버그를 단 몇 분 만에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소스 코드를 마치 투명한 물을 들여다보듯 가볍게 수정해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하드웨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지능형 아키텍처를 구축해 두었더군요. 이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서버를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적 생태계 전체의 진화였습니다. 본사 기술진조차 그 광경을 화상으로 지켜보며 믿기 힘들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코드가 한국의 통합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조잡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샘성 기술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개막식과 초반 경기 중계에서 보여준 이 압도적인 성능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핵심 기술의 진짜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MBC 본사 기술진조차 그 정체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한국의 그 최종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중계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 놀라운 진실을 다음 기록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습니다. 기술의 권력이 어떻게 서울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장엄한 마무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밀라노의 아침이 밝았지만 IBC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디어들은 밤사이 벌어진 그 믿기 힘든 중계 품질에 대해 연일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는 이번 대회의 영상미를 두고 인류가 도달한 방송 기술의 정점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독일 GDF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올림픽 중계 방식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며 기술적 세대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찬사의 중심에 우리 미국 MBC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삼성이 주도한 통합 운영 시스템만이 그 모든 영광의 주인으로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미디어 센터 한복판에서 그 낯선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업계를 지배해온 저의 자부심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삼성의 알고리즘이 우리 서버의 병목 현상을 해결했다며 나는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석으로 밀어냈던 그 한국의 기술진이 사실은 우리 MBC가 쏟아부은 83억 달러의 가치를 지켜낸 유일한 수호자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MBC 본사로부터 한 통의 긴급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참혹했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삼성의 통합 중계 시스템을 공식 표준으로 채택하며 모든 현장 엔지니어는 한국 기술진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송 권력의 축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서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겨 삼성의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오만함과 무례함을 생각하면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지만 기술 총괄로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3,500대의 드론 통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속 120km로 설원을 누비는 그 수많은 드론이 보내오는 고해상도 신호들이 삼성의 인공지능 서버 안에서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물 흐르듯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미국산 장비들이 데이터의 과부하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그들은 반도체와 AI 그리고 오지 브로드캐스트를 하나로 묶은 독자적인 생태계로 그 모든 파도를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는 제가 온 것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비가 하나의 뇌를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카메라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이어붙이며 최고의 결합이라고 자부할 때 한국은 이미 칩셋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통신하는 단일 생태계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4.2초의 지연 시간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때 그들은 0.3초라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여 승리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우리보다 27배나 빨랐던 이유는 단순히 서버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 없이 반도체가 데이터를 직접 읽고 판단하는 통합 아키텍처의 승리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상황실에는 IOC의 고위 관계자들과 세계 주요 방송사 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선수가 아닌 한국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제공한 경기 판독용 모니터와 AI 판독 시스템에 대해 심판의 눈보다 정확하고 빛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76.5억 달러의 중계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때 한국은 기술의 정직함 하나로 전 세계 중계 생태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이제 기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조차 우리 MBC가 아닌 삼성의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구하며 그들의 시스템을 자신들의 차기 표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솟구치는 자괴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괴감은
인내 깊은 존중과 각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8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준 22개 언어의 온디바이스 통역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극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영상을 복원해내는 독립적인 자생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힘과 오랜 전통이 곧 권력이라고 믿었습니다. 83억 달러를 투입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기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기술적 완성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배움을 거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자존심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을 찾아가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들의 통합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함은 제가 가졌던 오만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보조 파트너에서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로 격상되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밀라노의 성화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MBC 본사에서는 이번 대회가 끝나는 대로 삼성과의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저를 한국으로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라면 유배지라고 생각했을 그 결정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간절히 기다려온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밀라노에서의 모든 영광과 오욕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압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반도체와 AI가 결합한 그 거대한 생태계의 끝은 어디인지를 낮은 자세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방송업계 언론들은 연일 기술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매뉴얼은 이제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었고 한국의 통합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마무리하며 나의 멘토이신 당신께 고백합니다. 기술의 권력은 더 이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증명해낸 것처럼 모든 한계를 미리 예측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집요한 혁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총괄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이 기적 같은 변화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갈 무렵 제가 삼성의 핵심 데이터 센터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진짜 기술적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본사 기술진조차 그 덩체를 알고 소름이 돋았다는, 한국이 감춰두었던 그 최종적인 중계 자동화 기술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방송 시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렸는지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느꼈던 그 장엄한 소회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술의 역사가 뒤바뀐 그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밀라노의 성화가 꺼지고 주 경기장인 산시로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던 함성이 잦아들 무렵 저는 IBC 상황실의 커다란 창가에 서서 짙게 깔린 밤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보름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제 30년 방송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장엄한 예시와도 같았습니다. MBC가 지불한 8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중계 권료는 단순히 올림픽 영상을 안방으로 보내기 위한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준이라고 믿어왔던 오만한 기술적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 위한, 그리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한 가장 비싼 수업료였음을 저는 이제 고백하려 합니다. 상황실의 전광판에는 마지막 송출 완료를 알리는 메시지가 떠올랐지만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누구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삼성이 구축한 통합관제 시스템의 부드러운 데이터, 그래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삼성은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와 AI, 그리고 오지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를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낸 독자적인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카메라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조립하며 효율성을 따질 때 한국은 이미 칩셋 수준에서부터
데이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MBC 본사의 태도는 경악을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에는 0.3초라는 AI 판독 속도를 수치 오류라고 비난했던 이 사진조차 4.2초나 걸리는 우리 시스템이 화면을 복구하지 못해 허둥댈 때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 송출망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BC와 GDF 등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기술 권력의 대이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 없이는 이 수준의 중계는 불가능하며 이제 기술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기술진은 그 장엄한 변화의 목격자이자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구시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우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기술 인력 230명을 구조조정하며 자동화에만 집착할 때 한국은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보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85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갤럭시 S25 울트라와 AI 통역 시스템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2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모든 인력이 하나의 지능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대한 신경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수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기술의 실체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시속 120km로 질주하며 3,500대의 드론이 보내오는 방대한 데이터 파도를 보며 저는 우리가 무시했던 27배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정직한 기술적 진보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제 기준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송 전문가들이 삼성의 기술센터를 찾아가 낮은 자세로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자신들의 차기 표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실체를 인정하고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이제 이곳 밀라노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뉴욕이 아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 합니다. MBC 본사는 저에게 한국과의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겼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총괄 책임자가 아닌 겸손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얕보았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 중계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힘을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만했던 한 기술자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기술의 정직함이 빚어낸 그 위대한 완성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저에게 기술의 우위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존중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중심의 장비와 시스템만이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었던 저의 판단이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통합 운영 체계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조 파트너로 격화시키려 했던 모든 시도는 도리어 그들이 얼마나 압도적인 역량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전 세계 방송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IBC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처음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그 거만한 마음을 모두 이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집요한 혁신과 인간에 대한 예우를 채워 넣었습니다. 83억 달러의 예산을 지휘하던 권위는 이제 없지만 새로운 진실을 향해 떠나는 설렘이 제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전 세계 언론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난 것을 제 인생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배움을 거부했던 대가는 가혹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깨달음은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할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반도체 칩셋 하나에 담긴 그들의 열정과 인공지능이 그려내는 미래의 영상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입은 치욕을 씻는 유일한 방법이자 진정한 전문가로서 거듭나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술의 역사가 뒤바뀐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 멀리 활주로 위로 떠오르는 새벽 별처럼 한국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 방송 시장의 가장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진실된 기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로 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밀라노의 겨울은 끝났지만 저에게는 한국에서 시작될 찬란한 봄날의 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오만과 편견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올림픽이 저에게 준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메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모자란 고백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